자, 이번에는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좀 새로운 상장사들 얘기 그리고 좀 다양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기준금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저랑은 처음 뵙죠. 네, 아무래도 오늘 처음 앵커가 바뀐 걸 오늘 처음 봤네요. 예, 네. 그래서 당황하신 거죠? 네, 순간적으로 당황한 게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하실지 저는 통 모르고 왔어요. 어떤 네네. 얘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오늘 이제 간만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한 이제 세화 IMC라는 기업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융권이든 전반적으로 이제 상장사들의 가장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핀테크 관련 업체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좀 세화 IMC가 오늘 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 상장이 됐으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를 그럼 해주시죠. 네, 일단 세화 IMC는 그 타이어를 찍어내는 금형 틀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그 매출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타이어 금형이 한 8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18,100원으로 공모가인 16,300원보다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재 주가는 한 5% 정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광주에서 나온 회사인데 네. 이 광주가 2005년 이후 금호 타이어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장식에 보니까 광주 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김동철 의원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16년 만에 상장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이 회사가 이제 16년 만에 상장을 한 건데 또 진정한 애국자는 뭐 국부를 창출하는 뭐 기업인들이다. 예.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많이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광주 쪽에서 또 나온 기업이다 보니까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필요를 한데 이제 세화 AM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뭐 정부에 있는 강소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시스템 같은 것을 좀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예. 유희열 대표, 이 세화 IMC 유희열 대표도 뭐 점유율 1위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16년 만에 광주에서 뭐 상장하는 기업이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또 하나의 좀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점유율 자체도 워낙 높은 기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개만 해드리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이제 만약에 투자를 정말 생각하신 분들에게 좀 유의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공모를 진행할 때 신주로 이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주와 신주가 이제 반반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구주가 이번에 거의 한 65만 주 정도 되고요. 신주도 한 66만 주, 거의 반반 정도 되는데 이 구주에는 지금 유희열 회장 및 특수관계인들이 이제 구주 매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가가 좀 오름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차익이나 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회장 쪽이나 이 지금 경영인들 쪽에서 좀 얻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조금 지적이 있고요. 예. 예, 또 첫날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얻은 차익만 경영진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팀장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지금 대형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성능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은 굉장히 좀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화 I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40여 개국에 지금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중국, 뭐 러시아, 루마니아,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여러 곳에 지금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태국과 터키, 멕시코에도 지금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과 또 동방 성장이 가능하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2,907억 원, 영업이익은 39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화 IM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뒤에도 저희가 코너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 되나 싶어서 좀 안 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네네. 뒷코너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이제 소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핀테크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참 핫한 시장 분야입니다. 이제 핀테크 요즘에 뭐 웬만한 굵직한 업체에서는 뭐 땡땡페이 그렇죠. 대부분 다 하나씩은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단은 핀테크라는 게 뭐 흔히들 알고 저희가 뭐 땡땡페이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이제 접해 보겠다라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뭐 해본 사람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가장 활성화되려면은 금융권이나 증권이나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련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제죠. 지난 17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핀테크 기술 진단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뭐 금융감독원 주최로 해서 뭐 여러 핀테크 기업이 참여를 해서 뭐 기술 시연도 해보고 그리고 뭐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땡땡테크에 대해서는 많이 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접해보시거나 경험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네네. 정말 은행권에서는 뭐 왈가왈부가 많더라고요. 뭐 아직까지 우리는 생각 없다고 하는 은행권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포럼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유들유들했는지 정말로 이런 상관관계가 있었는지 어땠나요? 일단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뭐 보험, 증권, 뭐 금융,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금융 관련해서 다 이제 총괄을 하는 입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런 핀테크 기업들을 초청을 하니 뭐 여러 뭐 지자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서 굉장히 그 강의장이 있었는데 1층부터 3층까지 이 좌석이 있는데 보통 제가 3층까지 차는 거를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핀테크 관련 강연을 할 때 그 3층까지 좀 자리가 메워지는 거 봤을 때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모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그 7개 아까 업체라고 했는데 이 ICT 업체들이 제품을 좀 시연을 했고 그 시연하는 앞에서 그 금융회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감원 측에서는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핀테크 육성 방안을 지금 또 뭐 하고 있고 네. 적극 협조할 것이고 또 ICT 업체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뭐 소액 송금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결제 지금은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좀 큰 인프라를 만들어서 뭐 금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늘려가겠다라는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 관련해서 그날 포럼에서 그 김유미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보호단장님이 이거 관련 좀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 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부로부터 민간에 걸쳐 각계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도 최근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으로 금융거래 확대 등으로 이어져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핀테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핀테크 관련 상품 개발 및 ICT 업체 협력 지원 등을 통해서 핀테크 시장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체 측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라는 게 말은 쉽지만 이게 정말 뭐 가시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인데 때문에 이제 핀테크에 관심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할 그리고 개발을 할 좀 생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업체들이 왔던가요? 일단은 제가 사실 이 회사들 중에 이제 여러 7개 회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핸드폰과 PC를 통해서 뭐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한 뭐 그런 어플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쿠노소프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카드를 결제하고 나면 그 카드 결제가 보통은 그냥 문자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제가 됐다라고만 날라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쿠노소프트의 그 앱 어플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게 되면 네. 그 쿠노소프트 관련 어플에서 그 카드가 이런 식으로 뭐 얼마가 어디서 사용될 것인데 승인을 예.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의가 뜨게 됩니다. 한 번 더 거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예. 근데 만일에 뭐 이거는 만약 이제 그 소위 말해 인터넷이 될 경우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예. 받고 뭐 내보내고 하는 게. 근데 만일에 인터넷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어플 안에 뭐 이 승인을 하지 않는, 만약 제가 터치를 하지 않는 안에서 뭐 5분 안에 예.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이나 3분을 정해놓고 제가 그 안에 그걸 관련해서 보질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뭐 그런 형식의 어플을 이제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인포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투 채널로 결제를 한 보안 시스템이었는데 뭐 핸드폰과 PC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요즘에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 송금을 하게 되면은 뭐 ARS로 뭐 확인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때 뭐 번호 2자리를 이제 불러주면 그게 승인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게
그 PC에 먼저 자기의 뭐 계좌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증번호 같은 거를 다 치지 않고 네. 한 반 정도만 칩니다. 반 정도만 치고 나머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화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PC를 혹시나 해킹을 당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네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도 지금 7개 업체 중에 이 인포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통신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시중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말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벨소프트나 뭐 이런 곳에서는 문자 같은 거를 많이 보낼 때 뭐 인증을 하는 뭐 이런 암호화 뭐 시스템, 그리고 뭐 SHS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넣어가지고 지문을 암호화해서 그걸 이제 보안으로 인증하는 뭐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핀테크 발전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보안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된 것 같네요. 딱 네네. 들어봐도. 그중에서 또 코스닥 상장사 중에 C큐브도 포럼에 참가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죠. 일단 C큐브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역시나 그 보안 관련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내놓았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QR 코드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그 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인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뭐 PC에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QR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PC 화면에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그 인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송금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네. 뭐 보안 채널을 통해서 뭐 일회용 그 QR 코드라는 랜덤 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스미싱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염려가 적다라는 뭐 얘기가 있고요. 네. 그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기업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기업들이 뭐 정보라든지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발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관련해서 좀 자세한 얘기는 그 이규호 C큐브 정보보호기술연구소 연구소장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좀 들어보시죠. 이 기술은 QR코드 상에 고객의 이체 내역이나 결제 내역 등을 담아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모바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함으로써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핸드폰 사용자나 PC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거나 하실 때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내역이 QR코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PC상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상에서는 QR코드를 간편하게 터치함으로써 자기의 이체나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누르게 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핀테크 기술도 기술이지만 여기에 딸리는 보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슈들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 핀테크 얘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